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30개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4차 산업시대에 맞는 포교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종단협이 회원종단 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활동이 뮤지컬로 제작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선보인 비구니 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한 첫 성과물로 복려관, 성해, 상근 스님의 항일운동을 흥미롭게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심 천년고찰 청계사에서 온 가족이 전통 문화유산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배우고 숲속에서 치유의 시간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청계사 신중도에 등장하는 5신을 찾아 나선 가족들의 즐거운 문화유산 체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불교 대표 종단들의 모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임원급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종단협 회원 종단 연수교육이 실시됐는데요.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AI와 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하며 4차 산업시대 대중들 눈높이에 맞는 포교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조응하고 4차 산업시대 불교의 사회 선도를 위해 종단협이 회원종단 임원급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종단협은 어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불기 2568년 회원종단 연수교육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연수교육은 종단협에 가입돼 있는 30개 종단 소속 스님과 정사, 연사 등 6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여러 인공지능 모델을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MZ시대에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들이 뭘 원하는지 알기 위한 전법의 방법과 사례를 접하고 포교하는 모델을 참고하는 기회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AI와 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한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챗GPT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불교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할 것인지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전례 없었던 최근 10년, 20년 상간의 인공지능, 생명공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인간관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 방식에서 생로병사라는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일 스님은 불교는 항상 역사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통을 수립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열어갈 전법과 교육 수행에서도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접근법과 비교하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탐색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춘 포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수교육 참석자들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육조 강정부터 시작해서 전등, 고승전 이런 형태의 그 대화, 선문답의 그 모든 방대한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어서 젊은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기술로는 이미 충분합니다. 넘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는. 이어 미고사주지 마가 스님과 영화 불효자 감독 붓다라마가 일상 속 선명상 동행하기를 주제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홍대선언 주지 준한 스님이 전법 포교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하며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수목식제를 마지막으로 연수교육이 회항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활동이 뮤지컬로 제작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선보인 비구니 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한 첫 성과물로 복려관, 성해, 상근 스님의 항일운동을 흥미롭게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후원하는 등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에 온몸을 던졌던 복려관, 성해, 상근 스님. 새 비구니 스님의 독립운동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관람객들은 공연에 깊게 빠져듭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일환으로 제작한 뮤지컬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입니다. 비구니회가 디지털 인물사전을 활용해 비구니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세상에 알리는 첫 단추입니다. 제주 최초 항일운동 발상지인 법장사를 창건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복려관 스님을 비롯해 복려관 스님의 상좌 성혜 스님과 한용운, 백초월, 백용성 스님 등 독립운동가에게 자금을 조달했던 상근 스님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풀어내 알려지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삶과 사상을 관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비구니 인물사전을 만들면서 인물사전을 그냥 컴퓨터상에서 검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뮤지컬로 올려서 세상에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에게 은신처와 독립자금을 제공했던 복려관 스님은 다수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된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뮤지컬은 이런 복려관 스님의 항일운동 과정과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킨 업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을 계기로 해서 복려관 스님이 어떻게 항일운동을 하셨고 출가하는 어떤 고난을 겪어서 출가를 하셔서 항일운동을 하시고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웠는가,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다뤄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비구니가 한국 불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좀 드러났으면 하고. 뮤지컬 연출을 맡은 감독은 이번 공연이 불자뿐만 아니라 비불자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드러나지 않은 비구니 스님들의 업적이 조명되길 기대했습니다. 제 바람이라면은 일반 신도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학로라든가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보면서 즐기면서 유관순뿐만 아니라 안중근뿐만 아니라 이 세 스님,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구나 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 뮤지컬은 알려지지 않은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흥미로운 방법으로 풀어내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과 업적을 재조명함은 물론 디지털 비구니 인물사전의 활용 가능성을 폭넓게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도심 천년고찰 청계사에서 온 가족이 전통문화유산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배우고 숲속에서 치유의 시간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청계사 신중도에 등장하는 5신을 찾아 나서는 재미있는 가족여행, 배수열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용왕님의 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셋째 아들이 포외예요, 이름이. 온 가족이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사찰의 문화유산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역사를 이해한 후 장소마다 노인 도장을 찍어나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지난 26일 청계사와 경기도 의왕시가 국가유산청 전통문화유산 활용사업 일환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문화유산 체험 카페 휴우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유산 체험 카페 휴우는 청계사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역사와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는 2가지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 내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인 신중도, 청계사 소장 목판을 소재로 한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더욱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재미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비파 만들기, 문화유산 팔찌 만들기 등 4가지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과정은 스탬프 투어. 유형 문화유산인 청계사 신중도의 용왕신과 산신 등 5신이 문화유산을 구경하다 길을 잃었다는 설정 아래 청계사 내 문화유산 5곳을 탐방하며 신들을 찾아오는 과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문화유산의 일부가 돼 관련 역사와 이야기를 듣고 직접 체험하며 자연도 즐길 수 있어 아이는 물론 부모님의 호응도 컸습니다. 이렇게 왔던 곳에 익숙했던 곳에서 새롭게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고요. 특히 아이 눈높이에 맞는 용왕신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아이도 즐겁고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커가지고 이런 걸 듣고 알고 보니까 또 되게 새로운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주어진 4가지 과제를 달성할 때마다 불로초와 전통악기 비파를 형상화한 쿠키, 산신을 표현한 초록색 샤인머스켓 주스 등 청계사 신중도에서 착안한 다과를 제공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문화유산 체험 카페 휴우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현장과 온라인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신중도, 동종, 사적기비 등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런 특징들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계사와 의왕시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확대해 하반기에는 전통악기 비파 교육 프로그램과 미술체험 프로그램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선 후기 팔상도를 대표하는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가 국가지정 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2003년 보물로 지정된 후 21년 만에 국보로 승격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는 송광사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일괄 제작됐으며 영산회상도 1폭과 팔상도 8폭으로 조성됐습니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인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는 1725년이라는 제작 연대와 제작 화승이 명확한 점, 한 전각에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일괄로 조성해 봉안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출범 이래 첫 국보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에 대해 전라남도 순천시와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태백산 정암사가 정멸보궁의 국가유산 승격 필요성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 고한문화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정암사 주지 천홍스님, 최승준 정선군수, 이철규 국회의원과 학자 등이 참석해 수만호탑에 이어 정멸보궁 국가유산 승격을 발언했습니다. 천홍스님은 정암사 정멸보궁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국가유산으로 승격돼 영원히 전승되고 불법의 향기가 태백산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진신사리탑과 수만호탑, 정멸보궁 단청에 관한 소고, 천정 빛반자 민화, 건축적 특징 등을 주제로 정멸보궁의 가치를 고찰했습니다. 1974년 이래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국과 네팔의 우호 관계를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한 네팔 대사관과 네팔 관광청, 동국대학교가 네팔 불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시대 불교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박윤주 기자입니다. 한국과 네팔 수교 50주년을 기해 양국 우호교류 강화 방안을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 양국 정부 관계자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한 네팔 대사관과 네팔 관광청이 동국대학교와 협력해 네팔 불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 24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네팔과 콜롬비아, 인도 대사관을 비롯한 불교권 국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seminar on Buddhism in Nepal, and thanks to Embassy of Nepal and Dongguk University, we could organize this conference. And I think this is a very meaningful seminar. 조티 펴쿠얄 주한 네팔 대사는 푸시퍼 라저 공사 참사관을 통해 양국 우호 증진에 불교가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양국 교류의 불교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As we convene this seminar today, let us reaffirm our commitment to preserving and promoting the teachings of Buddha and conserving our holy sites for generations to come. May this seminar foster deepe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Nepal's rich Buddhist heritage, nurturing greater harmony and unity among us all. 네팔식 기도의식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깨달음 이전의 배경과 이후의 네팔 불교 수행에 관한 역사학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러메시 K 둥겔 불교문화학과 교수는 일본 불교 철학자 이케다 다이사쿠의 견해를 인용해 대승불교를 정의하고 이 시대 불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he greater self elucidated in Mahayana Buddhism in another expression for the kind of openness and expansiveness of character that embraces the sufferings of all people as one's own. Always seeking amidst the realities of human society, ways of alleviating the pain and augmenting the happiness of others.
이어 연단에 오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황순일 교수는 마야대비 왕비가 부처님을 출산한 곳으로 부처님 4대 성지 가운데 한 곳인 룸비니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룸비니의 불교 유물과 기록 등 역사 자료와 문화재를 통해 부처님의 초기 생애를 조명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수교 50주년을 기해 자리를 함께한 양국 불교학자들은 불교의 역할이 시대 변화와 함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불교를 넘어 국가 우호와 교류 증진에 불교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눔의 하나되기는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국가보훈부, 경기 남부지청, 인천지청, 서울 남부지청, 경기 동부지청 등 4개 지청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나눔의 하나되기 이사장 계문스님과 정책실장 문법스님, 한국성 국가보훈부 경기 남부보훈지청장, 박용주 인천지방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계문스님은 인본에서 중요한 것은 충효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늘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위문품은 천연비누와 화장품, 쌀 등 10여 가지 생필품으로 구성됐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이 동국대 YG 캠퍼스 녹야원 광장에서 자비희사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병원 지도법사 해능스님, 류하나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총장, 김은경 유아교육학과장, 준하경 경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유아교육과와 병원 빛버들회 주최로 열린 바자회는 기증받은 생활용품과 의류, 다양한 먹거리 등을 판매했습니다. 류하나 총장과 김은경 학과장은 경주시 후원으로 시민과 동국대가 마음을 모아 연 바자회를 통해 경주시와의 상생을 기대했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 측은 바자회 수익금을 다문화 가정 어린이 의료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동년 부산지부가 제40회 연꽃 문화제 시상식을 봉행했습니다. 동년 부산지부는 지난 23일 부산 양정 청소년 수련관에서 회장 열애선언 주지 효산스님과 이사 능우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고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효산스님은 연꽃 문화제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꽃과 약속, 나눔을 주제로 진행된 올해 연꽃 문화제에는 총 493명이 참가해 76명의 학생이 수상했으며 대상인 부산시장상 그리기 부문은 동상초등학교 2학년 김민정 어린이가, 글짓기 부문은 낙동초등학교 5학년 손예빈 어린이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태아연가 천도본찰 조계종 금강사가 세상과 인연을 맺지 못한 태아연가를 위로했습니다. 금강사는 창건 39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태아연가 독립법당에서 태아연가 특별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도안 스님은 부모와 태아 간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태아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한편 금강사는 사부대 중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경 석경과 사천왕상을 점안했습니다. 부산 천명사가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천명사는 지난 25일 부산 미남역 지하광장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를 열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천명사 주지 보신스님은 5월 가정의 달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여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천명사는 이날 사찰음식 전문점 자연 속의 밥상과 함께 연밥 도시락 300개를 마련해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심이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스리랑카 사원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웨삭데이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3일 마하위하라 법당에서 열린 법회에서 주지 담마키티 스님은 탐진치 3독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괴로움의 원인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마음의 힘을 기르라고 법문했습니다. 법회는 스리랑카에서 옮겨온 보리수에 물을 주는 관욕식을 시작으로 붓다 누사티 독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7시 BTN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